조선의 상업활동, 지폐에 대한 평가. 엽전 외에 통화가 없는 나라의 사람의 생각은 황당했다. 조선인들은 지폐를 보면 이렇게 말했다. 이게 돈이라고? 면직물에 붙인 인쇄물이 전부인데?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님? 만약 이런 걸 돈이라고 가지고 다니면 도적들한테 엄청 빼앗길걸? 조선의 통화, 당오전의 현실. 현재 조선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상평통보와 당오전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엽전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상평전 5개의 가치를 지녔던 당오전은 지금은 상평전과 가치가 동일해져 버렸다. 그냥 다 똑같은 엽전으로 취급되어 당오전은 이름만 당오전일 뿐 특별한 가치는 없었다. 원래는 상평전의 5배 되는 돈이란 뜻이다. 인삼. 인삼은 조선 특유의 명산물이다. 산지는 경기도의 개성, 용인, 충청도 괴산, 전라도 금산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개성인삼이다. 품질이 좋은 것은 당연히 가격도 비쌌다. 조선에서 인삼밭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자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삼을 재배하는 밭은 나무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치고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밭 주변에 작은 원두막을 지어서 파수꾼을 두고 지키게 했다. 시장. 경성, 공주, 평양, 개성 등의 대도시 시장은 나름 괜찮다 해도 기타 소도시의 시장이라는 것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엮어얹은 조잡한 가옥들이 20-30개씩 줄지어 선 형태가 전부다.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장날이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팔려 하는 물건을 진열한다. 그리고 매매는 대부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물건을 교환할 뿐인데 그 모양이 마치 상고시대를 연상케 한다. 한편 장이 서는 날 외에는 바늘 한 개도 파는 곳이 없었으므로 식용품부터 일용 잡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날 사두지 않으면 안 됐다. 때문에 장날에 비라도 내린다면 장을 열 수 없게 되므로 커다란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싸구려 물건 판매. 서양 상인들은 일본은 싸구려 물건을 파는 나라라고 하여 일부러 일본 수준에 맞는 조악한 제품을 가지고 오곤 한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조선은 싸구려 물건만 판다고 하여 또 조선 수준에 맞는 조악한 제품을 가지고 온다. 중국인. 조선 팔도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 중국인을 보지 않는 지역이 없다. 이런 중국 상인들이 파는 물품은 대략 바늘, 못, 댕기, 부싯돌, 성냥, 담뱃대 등이었다. 이들은 조선인들과 섞여 시장에서 점포를 펴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싼 옷을 입는 등 근검절약해서 나중에 귀국할 때는 큰 돈을 벌어서 간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쓸데없이 한탕주의에만 눈이 멀어 평소 이러한 행동을 조롱하고 또 중국인들을 미천하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온 일본 상인들은 재산을 크게 모으기는커녕 파산해서 빈털터리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조선에서는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큰 자본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선은 빈약한 나라다. 자본을 써서 사업을 영위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큰 돈을 가지고 와봤자 그걸 쓸 방도가 없다. 요컨대 조선은 돈 없는 자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곳이다. 중국인들만 봐도 한 푼의 자본도 없이 와서 거액의 재산을 얻어 귀국하는 자들이 많다. 우물안 개구리.
경성에 있는 영국 영사관의 고용인 최모 씨가 일찍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국인들은 하루 50냥씩의 담배를 피우더라. 50냥이면 일가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미천인데. 그 교만과 사치를 생각하면 영국이란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 같더군. 그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친 식사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조선인이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개수나무를 장작으로 떼고 옥으로 밥을 짓고 있는 부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루 50냥의 담뱃값을 가지고 교만과 사치에 극치라니. 우물한 어리석은 개구리는 참으로 막막하다. 조선 여행. 여름 여행. 방 안에는 빈대, 모기, 이, 벼룩이 많아서 도저히 실내에서 잠을 청할 수가 없다. 여름에는 객사의 주인도 실내로는 안내하지 않고 안에 있는 정원 혹은 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목침을 가지고 와 그 위에서 자게 한다. 그래도 벌레들은 여러 무리가 되어 공격하여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마른 풀을 태워서 모기를 쫓아내면 모기는 모이지 않지만 사람들도 연기를 마시는 통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점점 연기가 없어지는 것이 느껴지면 머지않아 모기떼가 소리를 내며 귓가를 떠돈다. 특히 빈대는 한 번 물면 일주일 내내 아프다. 선착장. 조선의 강에는 대개 교량이 없다. 배로 건너가거나 배가 없을 때는 그냥 옷을 벗고 헤엄쳐가는 수밖에 없다. 요리점과 여관. 조선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에도 일본과 같은 요리점, 여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의 요리점도 여관도 이름뿐이고 차라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요리점이라고 하는 곳은 주막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객실이라는 곳이 따로 없다. 대충 한 방에 마부, 가막군, 여행객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여관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싸구려 여인숙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여관은 음식값을 받을 뿐이고 그 외에 숙박료는 요구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둥근 된장을 천장에 매달아 두는 집도 있어서 매주를 말한다. 그 냄새가 매우 심하여 집 안에 들어가면 곧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두통이 일어날 때도 있다. 또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여관의 실내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문을 열어 환기시키려 하지 않는다. 옆으로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방귀를 뀌는 자, 일 가는 자, 한 방에 10수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누워있다. 이 모양을 보면 차라리 노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의 결벽증이라도 있는 자는 잠시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다. 길 옆의 부뚜막. 조선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길 옆에 돌을 쌓고 불을 떼서 그슬린 흔적이 나는 작은 임시 부뚜막을 보게 된다. 이것은 조선의 여행객이 스스로 밥을 지어 식사를 한 흔적이다. 조선의 가난한 여행객은 흙으로 만든 작은 솥을 등에 지고 쌀을 사서 스스로 밥을 짓고 되도록이면 여관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순박한 풍조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이다. 불결함. 불결함은 조선의 명물이다. 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 가는 곳마다 도시다운 도시를 볼 수가 없다. 거리에는 가축의 배설물과 인분이 가득 차 있고 그 불결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시장 중앙에는 공동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만 지프로 지붕을 엮고 거적을 두른 조잡한 것인데 그 똥을 받아먹으려 개와 돼지를 길러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서 기다렸다가
인분이 나오면 받아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구토를 하게 된다. 음식물의 불결함 역시 이 나라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데 썩은 생선과 야채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음식물을 조리하는 모양을 볼 때는 어떠한 호걸이라 해도 수저를 드는 데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요리하는 자는 도중에 간을 보는데 자신의 입속에 들어간 숟가락으로 계속 간을 본다. 지금도 그런데 젓가락 같은 것은 오랫동안 거의 씻은 일이 없고 콧물을 닦은 손으로 김치 항아리를 젓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방 안에 들어가면 벽은 누런색으로 닿으면 의복이 더러워지고 지붕 밑에 진흙을 바른 천정은 낮아서 하품을 하면 목이 지붕에 닿을 정도다. 넓은 방이라 해도 크기는 3평 정도며 좁은 방은 반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 안에 앉아있는 손님들은 만일 가래를 뱉을 때는 앉아있던 멍석을 들고 그 아래에 뱉고 콧물이 떨어질 때는 손으로 비벼 벽에 바른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불결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객사에 목욕탕이 없는 것 또한 더욱 여행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여름은 빈대와 모기가 매우 많아서 지친 몸에도 잠을 자기 힘들고 파리와 같은 것은 사시사철 실내에 날아다니고 있다. 객사의 문은 작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창문 아님.